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심택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심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트도 봤는데 사실 아직도 뭐 차트에 대한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직 뭐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도 뭐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예요. 오히려 눌림 나왔다가 봐도 오히려 더 건강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뭐 매물이 이제 앞쪽 매물을 맞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니까 이 앞쪽 매물대 있죠. 여기서 저항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저가를 달성했었잖아요. 여기 매물대 소화를 해주는 과정에서 일부 좀 악성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물이 좀 소화를 시켜준다라고 좀 일단은 간략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심리 모멘텀이 살아 있는 상황이고요. 신택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판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많이 되어 있죠. 기판 쪽에. 근데 이 기판도 결국 클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신택은 좀 반도체 쪽보다는 좀 기대감이 많이 꺾이는 종목들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신택도 여러분들, 얘네들도 여러분들 기판 쪽의 경쟁력은 굉장히 좋아요. 옛날 그 이수페타시스 있죠? 걔네들은 거의 대등하게 막 올라갔던 그런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 좀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좀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 얘네들도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뭐 수급도 보면은 사실 수급은 아직 뭐 그렇게 우리가 음, 중요하게 볼만한 수급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수급이 하게 뭐 메이저들이 크게 던진다 뭐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여전히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의 물량은 많이 남겨져 있어요. 누적 순매수량만 놓고 봐도 개인들이 좀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앞쪽에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 있잖아요. 그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물량들 이거를 지금 또가 여기 외국인 기관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펀더멘탈이에요. 오히려 이제 이런 애들이 떨어지면은 기회라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요. 중장 이평도 일단 이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싸게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가 옆에도 뭐 적어놨지만 이런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따가도 이런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들을 신택 관련해서 보내드릴 건데, 제 영상을 이제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지 강조하는지 말씀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고가 랠리하고 있는 종목들 그때 이런 자리에서 안 잡아요. 옛날에부터 봐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보통 저는 이런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 분석해서 막 알려드리잖아요. PPT로 왜 잡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쳤다고 해요, 저한테. 왜 이런 자리에서 자꾸 왜 이런 애들 사라고 하냐. 근데 결국 시간 지나서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다 그랬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랬었고요. 로보티즈도 그랬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즈도 그랬었고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1년 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누가 로봇 사라고 했나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레인보우 로티스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결국 우리는 이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마인드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심택도 최근 뉴스 나온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하게 되면요. 일단 뭐 최근 뉴스는 사실 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최근 뉴스가 따로 아직 올라와 있는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2주 전에 일단은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한번 있었어요. 소캠 쪽. 근데 승인이 뭐 아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뭐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뭐 반도체 훈풍을 못 탔다. 뭐 실적이 반토막됐다. 12 부담까지 현재 있다. 뭐 올해 흑자 전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뒤숭숭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가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핵심 투자 포인트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은, 신택은 일단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 속에서 메모리나 모듈이 고급화가 되고, 또 그 부담을 더하는 패키지 기판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에 있는 시기죠. 자, 거기에 이제 MSAP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반의 고부가 기판 위에 이 GDDR7과 그리고 소캠 MMA죠. 이게 이제 아까 그 2주 전에 아까 뉴스 엔비디아 쪽 관련한 그거 관련한 이슈거든요. 이 소캠이 동시에 이제 얹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올해부터가 이제 제품 믹스 변화가 실적에 반영이 되는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이 소캠 양산 이후에 가동률 상승이 믹스 개선이 이익 레버리지로 얼마나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지 이게 아마 주가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쪽이 관건이 되겠죠. 심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소켄 관련돼 있는 엔비디아 관련돼 있는 이 투자 전략집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는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조건 없이 전부 다 제공은 해드릴 건데 받아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좀 들었거든요.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있을 거고 추가 업데이트가 또 돼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추가 업데이트 본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추가 업데이트 본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여러분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심택 우리가 이제 체크를 딱 해봅시다. 심택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이 보는 이유는 딱 뭐예요? 시장이 또 올라왔던 이유들은 또 뭐죠? AI 시대죠. 이겁니다. 단순하죠. 그럼 AI 시대에서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뭐예요? 서버 숫자가 늘어나는 산업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연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뭐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메모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가 따라갑니까? 모듈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와 모듈이 뭐가 돼야 돼요? 고급화가 돼야겠죠. 고급화가 되면서 그 아래에서 기판의 역할 자체가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속도라든지 전력에 대한 효율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판도 그 효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요건을 기판 업체들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냐라는 게 이제 과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오늘 이제 2월 6일이죠. 2월 6일 기준으로 보니까 오늘도 지금 MMA 대규모 언어 모델들 챗 GPT부터요 클로드까지 해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GPT도 이번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5.3인가요? 5.3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클로드도 이번에 4.6이 나왔나?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해요. 언어 모델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언어 모델들 AI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니까 당연히 연상 관련되어 있는 기판들도 진화를 같이 해야 돼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글로벌 고객사들의 요구 조건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요구 조건에 부합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우리는 찾아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업의 기술력, 펀더멘탈, 모멘텀, 업황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섹터 흐름도 우리가 딱 놓고 보면요. 간단해요. 지금 섹터 흐름 어때요? 쉽게 말해서 AI가 시장을 끌어올려 왔죠. 결국 AI 서버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GPU랑 메모리의 규격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얘네잖아요. 엔비디아. 사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얘네 때문에 오른 거죠. 엔비디아.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GPU 시대가 이 어떻게 보면 세대라고 해야 되죠. GPU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 당연히 뭐도 바뀌어야 되냐면 메모리 세대도 바뀌어야 돼요. 메모리 세대도 함께 올라가야 되고요. 최근에는 모듈 구조 자체가 바뀌는 논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또 빠르게 해야만이 주식시장에서도 수익도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그 변화의 중심에 기판의 수요는 양이 아니라 뭘로 바뀌냐 이제 질로 바뀌게 될 겁니다. 갈수록 요구 조건들이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환경에서 심택은 최근 변화를 우리가 봐야 돼요.
최근 변화가 어떻냐, 분명하게 있냐라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 볼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근데 분명하게 얘네들도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에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환 전략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죠.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범용 기판에 대한 비중이 원래 높았어요. 범용 쪽에 대한 부분들. 이거 여러분들 그 옛날 우리 컴퓨터 들어가면 기판 이거 알죠? 이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MSAP 쪽에 대한 기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범용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판 구조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심택이. 근데 이 범용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판 비중을 좀 줄이고요. 이제는 뭘로 넘어가냐면 고부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판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의 패키지를 더욱더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해지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성능 메모리에 적합하고 또 제품이 고급화가 될수록 단가라든지 마진이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 구조 자체도 단계별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보면은 이제 로드맵이 명확하게 있죠. AMS, AP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판부터, 그리고 이거 DDR7 기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소캠 기판 쪽, 그리고 생산 운영 구조,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또 세심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 아까 그 투자 전략집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한번 했었죠. 그 최신 업데이트도 또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그 엔비디아 관련돼 있는 이 소캠 이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매수가라든지 목표가도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심태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뭘 보면 되냐? 이거죠. MSAP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엔 심택의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결국 고속이라든지 고전력 환경에서 안정성이 중요해질수록 채택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비중이 커질수록 수익성도 함께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GDDR7 기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GPU 세대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수요가 먼저 나타나는 영역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메모리 규격이 바뀌면은 당연히 공급망도 다시 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먼저 들어간 업체가 물량과 단가를 동시에 확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물량 단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소켓 기판. 이걸 지금 2분기부터 얘네들이 양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발성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듈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요. 반복 발주로 이어지는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사실 SK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이렇게 대규모로 내는 게 뭐 때문이에요? 반복적인 발주잖아요. 엔비디아 쪽에. 엔비디아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발주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 발주 형태로 이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소켓 기판입니다. 근데 그걸 엔비디아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뉴스는 아직 이게 부각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투자 전략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남들 다 재료화되고 분출되고 나서 진입할 때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이미 사업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입해서 수익을 푸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심택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올해 2분기 양산이 거론이 됐고요. 이 시점에서는 결국 매출 구조의 기울기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소킹 기판이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한국이랑 일본 쪽에 거점을 둬가지고 역할에 맞게 이미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지금 생산 규격 라인을 여러 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딱딱 뭐, 일본은 딱딱 뭐 이렇게 유격 라인을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점 역할에 맞게끔 배치를 해놨고요. 글로벌 고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맞춰놓은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맞게끔. 여기서는 1번을 만들고 일본에서는 2번을 만들고 그래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심택도 가동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눌릴수록 기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전망을 딱 놓고 보면요. 자, 제가 이렇게 올해 실적 목표와 수익 구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냈어요. 자, 일단은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회사가 제시한 목표 매출을 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하긴 해요. 1조 4,900억. 영업이익률은 7%대. 결국은 이제 그겁니다. 고부가 기판에 대한 비중 확대. 그로 인해서 우리 가동률 상승. 그래서 이익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레버리지 구조 형식이 일어날 거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영업이익률도 근데 따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 구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1.4조 원대가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실 시총 대비하면 심택 시총 대비하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심택이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한은 고성능 메모리랑 모듈의 고급화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심택이 베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다? 양보다 질로 베팅을 한 겁니다. 우린 질로 간다. 왜? 기업들도 이쪽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래서 심택이 이제 목표로 제시한 게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이익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붙는 구조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비교적 딱 명확합니다. 올해 1분기에는요. 얘네들의 기존 그 고부가 제품군들 있죠. 기판. 비중 확대가 일단은 실적에 반영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2분기에는 이 소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초기 물량 중심이긴 한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복적인 발주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통 차트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제품 믹스가 바뀌면은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년 2027년 넘어가게 되면요. AI 서버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지겠죠. 그럼 비중이 높아지면은 고부가 기판의 체감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봐야 되냐? 풍선 효과로 보셔야 됩니다. 갈수록 커지는 풍선 효과. 이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심택이고요. 자, 그럼 변수는 없냐? 변수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들은 우리가 그냥 체크만 해놓고 있는 변수들일 뿐이에요. 사실 뭐 운영에 있어서 변수가 없는 게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제 변수를 놓고 보면은 일단 그거예요. 메모리 업황이 예상보다 약해지면은 당연히 뭐 고부가 기판의 물량 전개가 늦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차세대 모듈의 표준 채택 속도도 뭐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결국 고객 채택이 지연이 되면은 매출 인식 시점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주요 리스크로 우리가 또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포인트는 이겁니다. GDDR7과 소캠이 기대해서 끝나는지 아니면 뭐다? 분기 매출과 이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 확인 과정이 결국엔 심택 주가의 방향을 올해 결정을 시킬 겁니다. 언제부터? 얘네들이 2분기부터 이 소캠 기판을 양산을 시작을 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뉴스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 어디죠? 여기 엔비디아 승인. 이게 2주 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얘네들 지금 소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소캠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엔비디아도 음, 양도 양인데 질에 신경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AI 시대가 커지니까. 근데 이제 심택이 질 쪽에 베팅을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아마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뉴스로 부각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가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죠. 좋다 보니까 한 번씩 또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또 크게 눌림 나옵니다. 이런 시장에서 뭘 잡아야 될지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아주는 이런 섹터 내에서도 아직 안 간 숨은 보석들, 신택같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 건데 진짜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좀 여러분들도 좀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여러분들 움직여야 수익이 나오는 시장. 그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